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말들의 풍경 79쪽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누리망의 어떤 풍경, 다의 압제에서 맞서서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고요. 교육운동가 이호덕님은 우리 글 바로 쓰기 라는 책에서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햇님과 달림 이 두 가지 텍스트를 부분 인용한 뒤 그 둘의 문체 차이에 눈길을 건넨 바 있다. 이호덕은 글 끝머리가 하나같이 다로 맺어지는 이원수의 동화 문체와 달리 시골 할머니 입에서 나온 문장은 거든, 드랴, 라구, 지 따위의 갖가지 말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쓰기 교육가로서 이호덕은 시골 할머니 쪽을 편들었다. 말을 하듯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말 바로 쓰기를 꿰뚫는 지론이었으니 당연하다. 이호덕은 한국어 서술어의 평서형 종결 어미를 다의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싶어 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말의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호덕이 꿈꾼 것은 진짜 백이 언문일치였다. 물론 여기서 언문일치란 말이 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글이 말을 따르는 것이다. 자, 다로 끝나는 것은 이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 경상도 사투리는 다로 흔히 잘 끝납니다. 말하기에 있어서도. 그래서 뭐 했다, 먹었다, 다로 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이제 일본어를 의식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방언, 특히, 다의 종결형 의미를 구어체에서 쓰는 형태는 일본어의 말투를 흉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어체에서는 활용이 다로 되는 형태가 거의 없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그러한 말을 글로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생전에 이호덕이 누리망에 자주 들어갔는지 이른바 채팅이라는 것을 해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누리꾼이었다면 자신의 평생 꿈이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누리망에서는 글들의 끝머리가 다의 독재에서 자주 풀려나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전자우편이나 채팅이 엄연히 문자 행위이기는 하나 입말에 가까운 문자 행위라는 뜻일 테다. 그런데 누리망의 언어는 한국어 입말의 가장 흔한 말끝인 조사요에서도 사뭇 놓여나 있다. 그것은 누리망의 글말이 규범적, 표준적 입말보다도 외려 더 자유롭다는, 다시 말해서 더 민중적이고 유희적이며 표현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누리망 언어의 말끝은 말끝만이 아니라 어휘 일반이 그렇기는 하나 어느 한국어 글체와 다른 경우가 많다. 누리망 언어는 입말과 글말의 경계에 걸터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회 방언은 여느 한국어 말체와도 다른 경우가 많다. 이미 확립된 입말조차 그것이 표준어의 권위로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울 땐 누리꾼들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
누리망 글체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것은 하오체일 것이다. 하오체는 두 겹으로 고전적이다. 첫째는 이 글체가 누리망 언어에 매우 일찍 들어왔다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두 번째는 말할 나위 없이 이 글체가 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낡은 말투라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누리망 언어의 글체들이 대개 기존 형태를 비튼 것인데 비해 이 하오체는 기존 형태를 그대로 두고 뉘앙스만, 다시 말해 위기적 의미만 살짝 바꾸었다는 점이 야릇하다. 누리망 바깥의 실제 세계에서 하오체는 예사 높임의 한 형태다. 그러나 이 글체가 누리망에서 채팅에 사용될 땐 그 위계의 뉘앙스를 잃고 중화돼 버리는 듯하다. 누리망 생활의 중요한 분만실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사이트 DC 인사이드에 따르면 하오체는 상대방을 배려함과 동시에 자신을 깎지 않는 오묘한 말투다. 누리망에서 님이라는 표현이 대화자들 사이의 세속 위계에 무심하듯 하오체 역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대화자들 사이의 위계를 평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40대 기업체 간부와 10대 고등학생이 버젓이 이런 대화를 나눈다. 20년 전에 헤어진 앤을 우연히 보았소. 꽁기꽁기했소. 꽁기꽁기라니요. 차라리 무흐하게 생각할 일 아니겠소.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오체는 이제 누리망에서도 낡은 말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이 글체가 표준어 활용 맥락에서 지니고 있는 심파 뉘앙스를 인터넷 공간이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테다. 하오체에 밴 장난기가 어느 순간 권태를 불러왔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하오체의 양식화가 누리꾼들에게 갑갑증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어가 변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이제 SNS의 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여태까지는 일상으로 그냥 지급해 왔겠지만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체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뉘앙스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의미의 차이,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대한 감각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촉을 세우고 느끼고 분석하고 그런 것을 생활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PC 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리꾼들에게 가장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글체는 표준어 해요체의 여러 변형들이다. 누리꾼들은 존재를 나타내는 조사요를 여, 염, 엽, 연, 용, 효 따위로 비틀어 변조하며 인터넷 글체의 다양성을 부여했다. 요와 마찬가지로 이 변형된 조사들도 평서, 의문, 명령 등을 가로지르며 사용된다. 그래서 누리망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가요, 워엠, 쓸쓸해요, 죄송해용, 빨리 해주세요, 아파효 따위의 표현들이 예사로 사용되고 이해된다. 이호덕이 이원수의 햇님과 달림을 인용하며 마땅찮게 여겼던 합쇼체는 누리망에서 어떤 꼴박 꿈을 겪었을까? 이른바 사함체로 변한 듯하다. 누리꾼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쓸 자리에 재미있삼이라고 쓴다. 3을 3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공부 좀 하삼.
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른바 이 하삼체가 표준어 합쇼체와 정말 대등한 위상을 지녔는지는 또렷하지 않다. 어떤 누리꾼이 한번 오삼이라고 썼을 때 이 말은 한번 오십시오와 대등하게 들릴 때도 있고 한번 오세요와 대등하게 들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삼체는 합쇼체와 해요체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실상 누리망 공간은 합쇼체에 맞먹는 아주 높임이 뿌리 내리기 힘든 곳이다. 반면에 하삼체의 원형이라 할 이른바 하샘체는 해요체 쪽에 한결 가까워 보인다. 커피 드셈이라는 말은 커피 드십시오 보다는 커피 드세요 쪽인 듯하다. 더 나아가 이젠 관용구가 돼버린 저주 표현 절 쳐드셈은 적어도 뉘앙스에서는 명백히 헤라체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용 맥락이다. 어쩌면 하샘체와 그 변형 하삼체는 그 위상이 고스란히 포개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둘 다 합쇼체보다는 낮고 해요체와는 동위이거나 약간 위인 글체인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사회언어학적으로 이 둘은 거의 같은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동사론적으로는 이 두 글체의 값어치가 꽤 다르다. 하삼체가 평소 의문, 명령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데 견주어 하샘체는 명령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쉬고 싶어요를 쉬고 싶삼이라고는 표현해도 쉬고 싶셈이라고는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또 가셈이라는 표현은 가세요나 갑시다 같은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로는 쓰이지만 갑니다 라는 평소의 뜻으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 갑니까? 라는 의문의 뜻으로도 잘 안 쓰인다. 물론 이 새로운 글체들에 대한 내 언어 직관은 아직 또렷하지 않다. 내가 앞에서 듯하다, 지도 모른다, 거의 좀처럼 잘 안 같은 말로 조심스러움을 내비친 것도 그 때문이다. 어쩌면 이 새로운 글체들은 아직 제 문법을 완성하지 못한 채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말 비틀기로 풀어버리기엔 누리꾼들의 권태가 너무 컸던 모양이다. 누리꾼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말끝으로 가져와 새로운 글체들을 개발해냈다. 강쌤, 전화번호 아시나요? 따위의 나영체, 그 노트북 레어로 근영, 따위의 근영체, 맘 잡고 열공할 테이야, 따위의 테이체, 그분이 오셨어요 따위의 요한체, 엔터키를 눌러보아요, 보아체 같은 것이 그렇다. 여기서 나영, 근영, 태희, 요한, 보아 같은 말들은 연기자 이나영, 문근영, 김태희, 프로게이머, 임요한, 가수 보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아무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아닌 것이 대중 스타 이름이 우연히 표준어 형태소들과 닮은 경우에만 그 이름들이 유리망 사회 방언의 새 형태로 채택됐다. 굉장히 신선한 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일종의 사회 방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호덕이 그리도 싫어하던 다를 당이나 둬 따위로 비틀기도 했다. 배고프당 나 그만 간다 따위가 그 예다. 지하의 이호덕은 자신의 꿈을 엽기적으로 이루어주고 있는 누리꾼들을 고마워할까?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는 말끝다의 독재를 지겹게 여겼던 것 못지않게 새말 만드는 유행을 꺼렸기 때문이다. 누리망에서 펄럭거리는 이 새로운 형태소들이 표준어 형태소와 누리망 바깥에서 힘있게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리망 언어는 근본적으로 하위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회 방언들은 표준어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누리꾼들에게 자유의 공기를 실어 나르며
그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하며 누리망 어느 곳에선가 꽤 오랜 시간 꿈지럭거릴 것이다. 자,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장의 우리가 이제 병서문인가 문장의 갈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 종결 어미의 활용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러한 유행을 이제 이제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아울러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형태소 의미를 부여받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밀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대학생 논문 발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으시면은 리포트를 작성하시면 기말 리포트로 제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말 리포트에 대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주제는 각자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그거를 일정 시간 중간고사 경해서 저한테 이제 서면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자를 내셔야 되겠죠. 저는 이러한 주제로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 괜찮은 주제인 것 같다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